안녕하세요. 토크닥터토닥 임유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라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과거 중년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탈모가 최근에는 젊은 층과 여성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흔한 질병이자 고민거리인 탈모. 오늘 토크닥터토닥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아름 선생님과 함께 탈모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탈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일단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탈모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리 감을 때 빠지고 말릴 때 빠지고 스타일링 하면서도 빠지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빠지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빠져야 탈모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의 모발은 10만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란 모발은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성장기를 거쳐서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 주기를 반복하면서 빠지게 됩니다. 하루에 100개 미만 정도로 모발이 빠진다면 정상이지만 그 이상으로 빠진다면 탈모로 보셔야 합니다. 100개 이상 빠지면은 탈모라고 보셔야 된다고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또 요즘 들어 적어진 머리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탈모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일단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면 유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탈모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런 궁금증입니다. 네, 유전적인 원인 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는 모낭의 성장을 저해하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는 안드로겐성 탈모입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영양적 불균형, 폐경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출산 이후에도 탈모가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라든지 항암 치료 등에 의해서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굵었던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점점 가늘어지는 모발, 탈모인가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그 모발에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가 맞나요? 네,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만 탈모로 생각을 하지만 모발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부터 탈모로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주기의 모발은 굵기가 굵고 한 곳에서 3가닥 이상의 머리카락이 자라지만 모낭이 점점 막히면서 한두 가닥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또한 모발의 개수가 적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발이 가늘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낭의 성장을 억제하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모발에 직접 작용해서 모발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모주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가늘어진 모발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발이 가늘어졌다는 것은 모주기가 1, 2년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목욕탕을 갔는데 빗으로 두피를 마사지를 하시더라고요. 탈모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사지를 하시는데 세 번째 궁금증이에요. 두피 마사지가 도움이 되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빗으로 머리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두피 마사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두피 마사지가 탈모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모발이 빠진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을 주게 되면 모발에 영양 성분이 공급이 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탈모에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뚜렷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요. 마사지를 하게 될 경우에 마사지기로 두피를 자극을 세게 주거나 세게 문지를 경우에는 두피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 치료제를 두피에 발라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탈모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탈모가 심해졌을 때 병원에 가는 경우 치료 방법도 궁금해요. 네, 먼저 병원에 내원하시면 두피 진단기로 두피 상태를 확인하시고 탈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약물 복용과 주사 치료, 자기장 치료로 초기 집중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초기 탈모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가 많이 진행될 경우에는 모낭의 노화가 진행되어서 모발 이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모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35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출산한 지 5개월 됐는데요.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고민입니다. 원래는 머리숱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을 잡으면 한 줌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또 여성은 출산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네, 출산 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은 탈모 종류 중에 휴지기 탈모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신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휴지기에 들어가야 할 모낭들이 머리카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활동을 하던 모낭들이 출산 후에는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한꺼번에 휴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이 우수수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출산하고 2, 3개월 후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면서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체 모발의 30%에서 40%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휴지기 상태의 탈모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이 돌아올 수 있지만 모발이 빠지는 시기가 길어지거나 모발이 약해지고 가늘어질 경우에는 여성형 탈모가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인데요. 다음 사연은 32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손으로 머리를 빗을 때마다 몇 가닥씩 잡히고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탈모는 없고 오히려 머리숱이 많은 편인데 저처럼 친가와 외가, 통틀어 탈모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가족과 친척 중에 탈모가 없으면 일단은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로 탈모는 가족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탈모의 유전은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에 한 대에 걸러서 유전이 된다는 말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탈모라고 해서 자녀가 탈모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부모가 탈모가 아니지만 자녀 중에는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약물, 내과적 질환 등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된다면 탈모에 관련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발이나 모자를 쓰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전 첫 번째 문제부터 정답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모자를 그래서 좀 잘 안 쓰기도 한데 일단 정답은 모르니까 우리 시민분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모자를 쓰면 머리카락에 열이 많이 생겨서 더 많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X. 그 이유는 왜냐하면 모자 쓴 사람이 다 탈모면 야구 선수도 탈모고 모자 쓰는 운동하는 사람 모두 다 탈모이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답변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할 때 특히 열이 많이 나잖아요.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모자를 쓰면 더 안 좋다, 탈모가 생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모자를 잘 안 쓰는 편인데요. 저는 정답은 O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머리를 꽉 조이는 헬멧이나
가발을 장시간 착용을 할 경우에는요, 헬멧으로 눌린 머리 부위나 가발이 똑딱이 부위에 압박성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모자의 경우에는 모발의 혈액순환을 막을 정도로 꽉 조여서 쓰지 않기 때문에 탈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모자를 쓰게 되면 두피에 땀이 나거나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고 탈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답은 세모가 맞는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생긴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도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머리를 아침 저녁으로 감으면 좀 얇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X라고 생각하고 이유는 활동적인 활동을 하고 축구나 가령 스포츠를 하고 그 분비물이 쌓인 상태에서 씻지 않고 자거나 씻지 않고 시간을 지속할 경우 탈모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답변을 잘 보내주셨는데 근데 방금 답변 보내주신 분들은 머리숱이 많아서 탈모에 대한 걱정이 따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답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X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탈모 전용 샴푸도 많이 나왔잖아요. 정답이 뭔가요,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머리를 헹구면서 빠지는 모발들은 이미 수명을 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모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머리를 너무 자주 감지 않게 될 경우에는 두피가 지저분해지고 기름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탈모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용실에 가서도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 두피부터 잘 꼼꼼하게 말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탈모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탈모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피가 젖은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은 두피 안에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고 이것이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피를 완전하게 건조를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탈모에 대해서 여러 도움 말씀들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탈모에 가장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은 술과 담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몸의 염증 반응을 통해서 모발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흡연의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모발의 혈액순환을 억제시키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고단백의 식습관과 포화 지방이 적고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시면서 영양적인 균형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는 초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 치료를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부터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6개월부터는 눈에 띄게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유아름 선생님과 함께 탈모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